오늘 드린 대로 좋은 기업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시장을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TV 인사이트의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처음 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올해도 그로스 리서치 독립 리서치로서 좋은 기업들 탐방하시고 분석하시고 하시는데 올해도 좋은 기업들 많이 소개 좀 부탁드린다라는 인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어떤 기업을 볼지 오늘은 뭐 작년에 탐방하신 좀 멀리 다녀오신 기업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그 공장 투어를 몇 군데 갔는데 예. 역시나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도 이제 공장 투어까지 마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2번 정도 탐방을 진행했던 기업이고 네. 23년도 그리고 작년 24년도 이렇게 탐방을 진행을 했고 계속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팔로업 차원에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 기업이고요. 종목명을 말씀드리면 ICH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ICH요? 네. 보통 우리 증시에서 그 이름이 비슷한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그쵸,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조금 이제 위트 있게 조금 기업명을 소개시켜드리면 외우기 쉽게 IC 한 다음에 요새 감기도 많이 걸리셨잖아요. 네. H 이렇게 할 때 ICH 하면은 네. 기업명이 조금 더 기억은 쉬우실 것 같고요. 2012년 설립된 기업이고 설립 10년 만에 상장했습니다. 2022년도 코스닥 시장에 들어왔는데 네. 상장할 당시에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 가지고 상장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특례라는 것들은 당장 이익은 안 하지만 향후 몇 년 안에 엄청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될 만한 기업들을 보통 기술 특례로 상장을 시키는데 네. 동사 같은 경우에 이 바이오 기업도 아닌데 IT 쪽에서 독특하게 기술 특례로 상장이 된 기업이니까 상당히 성장성이 유망했던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주요 사업은 IT 기기 핵심 소재 또는 그 부품 이렇게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친환경 유연 소재 기반의 첨단 회로 소자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이고요. 사업 보고서에는 내용을 좀 더 막 어렵게 써 있습니다. 뭐 패턴도 해가지고 네. 패턴을 입히는 그런 부품들인데 실제로 우리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눈에 보이는 부품은 아니에요. 이 휴대폰이나 노트북, 뭐 태블릿 PC와 같은 네. 이런 IT 기기 안쪽에 주로 들어가는 부품을 그렇겠죠. 만들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사실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IT 제품들의 동사의 제품도 조금씩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주요 제품을 사업부별로 나눠보시면은 기초 소재, 복합 소재, 첨단 소재 이렇게 나뉩니다. 이건 네. 제가 뒤에 제품별로 그 다음에 사업부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지만 요 3단계 구분지어서 일단은 제품들이 이제 사업부가 구분되어 있고 이 제품이 네.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가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고 2012년 설립 당시부터 2019년까지는 주로 기초 소재나 복합 소재 중심으로 제품을 공급을 했고 네. 2020년 이후부터는 동사가 자체 개발한 첨단 이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친환경 유연 방막 안테나 보통 MFA라 많이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공급하면서 이 첨단 소재까지 공급을 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품은 주로 이제 베트남, 이제 인도의 생산 법인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온 게 역시나 베트남 법인인데 이거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 모든 제품을 직접 생산 관리하고요. 네. 본사는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사진에 나갔는데요. 제가 직접 23년도 탐방 갔을 때 갔던 거는 이제 본사였습니다. 네네. 군포에 위치하고 있는 군포에 기업인데, 있어요? 네 여기 직접 이제 다녀왔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ICH를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속보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외부에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공수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10시 33분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라고 공수처 공직수사본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차량이 대통령 관저에서 나왔고 한남대교를 통과하고 있는데 공수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호 차량 행렬이 관저 밖으로 나왔고 이 차량이 한남대교를 현재 통과하고 있고요. 공수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오전 10시 33분에 집행했고 내란 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이 체포되어서 이동하고 있는 상황,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추이는 저희가 나오는 대로 지켜보고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CH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는 투자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ICH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IT 소재 부품 업체라는 건 알겠는데 사실 이게 확 뭐 와닿진 않아요. 어떻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 뭐 기초 소재, 복합 소재, 첨단 소재 요 세 파트가 사업 파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일단은 기초 소재 사업은 어떤 것들인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그 기본적으로 그냥 필름 종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필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IT 기기에 이제 필름이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도전성 점착 테이프 이런 거는 스마트 기기 그 안쪽에 네. 어떤 부품들을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뭐 스마트폰 안쪽에 들어간 부품들이 막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딱 이렇게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붙일 때 이제 필요한 점착 또는 뭐 저런 접착용 모양이군요. 예, 소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방열, 그다음에 완충 이런 기능까지 제공하는 제품들이고 대량 생산 공정에 또 적용 가능한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보호 필름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뭐 TV라든지 네네. 뭐 스마트폰, 노트북 이런 제품들은 처음 출시될 때 이 제품들에 뭔가 기스가 나거나 스크래치 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이게 약간 보호하기 위한 필름들도 필요한데 이게 친환경 보호 필름입니다. 이런 것도 보통 우리가 다 떼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쵸, 그쵸. 이런 거라 보시면 되겠고 아. 폴리우레탄 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축력, 이 보온력을 구현하는 제품이고 스마트폰, 태블릿, TV 이런 IT 기기에 들어가서 내 외부의 이제 충격을 완화해주는 이런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기초 소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설명드린 복합 소재나 첨단 소재, 원 소재가 또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일종의 내재화를 시킨 거죠. 예, 부품의 내재. 원래는 이거 팔았지만 지금은 더 고부가 제품 팔기 위한 일종의 내재화된 제품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뭐 그림을 보셨지만 테이프 형태로 네네, 맞습니다. 필름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이런 IT 기기에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뭔가 부품끼리의 접착을 해준다거나 그 사이에서 나오는 열을 방지해 준다거나 뭐 보호하는 필름이거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군요. 자,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내재화돼서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킨 복합 소재 사업 부분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네, 여러분들 그 EMI 차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EMI 차폐용 가스켓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PC 이런 데 들어가는 거고요. 네. 말 그대로 전자파를 좀 이렇게 막아준다든지 오작동을 방지해준다든지 뭐 이런 걸 해주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완충이나 이제 방열 이런 기능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복합이잖아요. 최소 두 가지 정도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복합 소재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 기능과 함께 완충이나 방열 이런 이제 기능까지 있어서 복합 소재라고 부르고 있고 OLED형 복합 소재 역시 OLED 같은 경우에 수명이 좀 많이 짧은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특징 이 어떤 수명을 좀 늘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또 충격을 좀 흡수해주는 이런 이제 보호하는 복합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OLED 쪽에도 이런 소재가 들어가는군요. 네. 복합 소재 쪽에서는 OLED 쪽에 좀 관심이 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첨단 소재인데 뭐 이름부터 첨단이니까 뭔가 이게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텐데 요즘에 또 많이 사용되고 이게 또 부가가치가 높다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초 소재, 그다음에 복합 소재, 첨단 소재를 가면 갈수록 당연히 제품의 가격도 비쌀 거고 비싸지겠고. 회사 입장에서 영업 이익률, 그러니까 마진도 더 좋은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기초 소재보다는 아마 첨단 소재를 좀 더 많이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 그쵸. 지금 가장 이제 주로 많이 팔고 있는 게 MFA라고 해서 MFA 요? 메탈 포일 안테나인데요. 필름의 안테나고요. 안테나. 여러분들 지금 쓰시는 그 스마트폰 안쪽에는 대부분 다 안테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과거 사실 스마트폰은 외부에 안테나도 그쵸. 있었죠. 이렇게 네네네. 튀어나왔었는데.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다 안테나들이 안으로 들어가 그쵸. 있죠. 내재가 돼 있죠. 근데 지금 굉장히 또 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FP12 안테나가 주로 지금은 쓰입니다. 근데 동사 제품인 MFA 요 필름형 방막 안테나가 들어가면서 제품이 좀 더 좋아졌고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 완제품 세트 업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이 네네. 세트를 만들 때 공정 단계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FP12 같은 경우에 가령 19단계의 공정 단계가 필요한데 네. 동사의 MFA 같은 경우에는 9단계로 확 줄어듭니다. 오. 그러니까 공정 단계가 줄어들면서 이 전자 폐기물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죠. 그쵸. 네. 그래서 동사가 친환경 안테나다 이렇게 많이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 폐기물이 더 적게 나오니까. 공정 단계가 줄어들었으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공정 단계가 줄어들면 당연히 생산 속도도 빨라지겠죠. 빨라지겠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생산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들어가는 추이에 있고 동사도 지금
거의 주력으로 이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롤2롤 기반, 롤과 롤 사이에 이렇게 하면서 네네.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쭉. 아. 그러니까 좀 제품 만들어지는 것도 빠르고 실제로 제가 베트남 공장 가서 본 제품도 이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이 아주 빠르게 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쭉 가면서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제품이 지금 동사의 주력 제품이고요. 5G와 관련된 뭐 주파수 필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5G 이제 기지국 관련 기기들 있잖아요. 예, 이런 제품들에도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MFA 필름형 안테나를 설명을 해주셨네요. 뭐 스마트폰도 그렇지만 이런 노트북에도 다 안테나들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쓰던 FPCB 형태의 안테나가 아니라 이 ICH가 처음으로 만든 게 바로 MFA 안테나. 공정 단계도 줄이고 친환경이기도 하고 이것으로 속도도 빠르게 생산 속도를 빠르게 하고 또 이러면서 비용도 절감하고 이런 식으로 효율화하고 있군요. MFA가 또 어쨌든 ICH의 가장 큰 또 부가가치 상품이 되겠네요. 자, 이제 뭐 말씀해 주시니까 약간씩 알겠습니다. IT 기기 안에 우리가 한 번씩 뜯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니까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그림이라도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나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라는 게 이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IT 제품에 뭐 방열, 충격 완화 뭐 이런 필름형 제품들을 공급하는 업체로 이제 저도 인식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성장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또 부가가치가 나올 만한 사업 추진하는 게 있나요? 일단 올해 가장 기대되고 있는 쪽은 이제 전방 시장으로 볼 때는 이제 OLED 시장이고요. OLED. 이제 완제품 놓고 볼 때는 회사 입장에서는 노트북 쪽에 많이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노트북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사용하시는 혹시 노트북 중에 터치가 한다 그러면은 그 터치가 되는 노트북 같은 경우에 대략 보통 패널이 OLED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터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일반적인 노트북 다 그렇지만 LCD가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작년 기준 놓고 볼 때 이 OLED 패널 적용된 노트북이 한 2천만 대 정도가 출하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빠르게는 한 26년 갔을 때 한 2억 대까지 아주 크게 늘어난다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레노버나 델, HP 이런 컴퓨터나 노트북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OLED 패널을 지금 많이 적용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엠보 PU 폼 또는 엠보 PU 알루미늄 이런 제품들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 제품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디스플레이 업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사 입장에서는 OLED 패널 쪽이니까 당연히 뭐 삼성 디스플레이 주요 고객사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을 만들면 당연히 이 패널을 그 스마트폰이든 또는 노트북 이런 제조사에게 납품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지금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8세대 OLED 투자를 23년도에 했잖아요. 네네. 4조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곧 양산 시점이 옵니다. 올해 뭐 말 또는 늦으면 26년도에 이제 8세대 OLED 패널을 양산할 건데 동사 제품 역시 패널 면적에 비례해서 매출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패널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커지면 커질수록, 패널이 그렇죠. 커지면 커질수록 동사 소재도 많이 쓰이는 구조가 되는 그렇네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가 이 제품이 23년도에 14억 매출이었는데 작년에 매출이 100억까지 올라갔고요. 오, 네.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지만 올해 150억에서 200억까지 지금 크게 뛸 거로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아주 가파르게 성장을 하는데 그러게요. 그 이유는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LCD를 많이 썼었는데 노트북에 이게 그쵸. OLED로 바뀌는 추세로 가다 보니 동사의 소재도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OLED 이제 노트북에서도 OLED 이제 터치되는 노트북들이 막 출시되고 그런 거 쓰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러다 보면 이 OLED를 사용하는 면적이 점점 넓어지게 되고 여기에 자연스럽게 이 ICH에 말씀해주신 OLED용 복합 소재들이 들어가게 된다. 자연스럽게 삼성 디스플레이랑도 그럼 지금 계속 이제 거래를 해왔던 거예요? 그렇죠. 거의 주력 고객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OLED 쪽에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추가적인 뭐 성장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막 기사나 언론 찾아보니까 2차 전지 쪽으로도 좀 배터리 쪽으로도 뭔가 사업 추진하고 있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지금 사업보고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네. EV 배터리용 만연 PU 폼이라고 명시해서 사업보고서에 적혀 예. 있는데 그냥 언론이나 이런 쪽 시장에서는 탄성 시트라고 하고 이렇게 많이 부르는 네네, 거예요. 탄성 시트. 탄성 시트 제품인데 뭐냐면 이 배터리 셀과 셀이 여러 개 합쳐지면서 이제 하나의 팩이 팩을 되잖아요. 구성하죠. 예, 네. 그래서 이 셀과 셀 사이에 들어가는 하나의 이제 부품이고 역시나 충격 완화,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이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차세대 배터리 보통 차세대 배터리라고 하면 전고체 배터리 많이 시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주로 저희가 시장에 추정할 때도 그런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일부 그 고객사가 될 수 있는 쪽과는 테스트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제품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된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국내외 배터리 몇 개 업체와 함께 역시나 샘플도 공급하고 있고 테스트하는 등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역시나 안정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안정성, 배터리 수명을 위해서 이런 제품들이 더 추가되고 빠지고 하는 게 있는데 동생 탄성 시트도 일부 좀 들어가는 쪽으로 많이 지금 연구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가 이쪽에 역시나 향후 성장성을 좀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배터리 안에 셀이랑 셀 사이에 이렇게 그 사이에 이 팩을 넣어서 맞습니다. 이 셀과 셀이 뭔가 충격이나 이런 외부의 충격에서 좀 보호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이게 막 부딪히고 서로 충돌이 되면 이것 때문에 발열이나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셀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탄성시트가. 그러니까 셀과 셀 사이가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사실 이거 숫자로 확인하면 매출은 엄청나게 늘어나죠. 근데 이제 지금은 들어간 단계가 아니고 이제 대부분 제조사 입장에서 이런 게 다 비용이기 때문에 넣을지 말지를 늘 항상 그 완제품사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겠죠. 요거를 지금 국내 셀 업체들이랑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 개발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배터리나 OLED 쪽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이 ICH가 기업 자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작은 회사이고 우리가 잘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재모 대표님께서 실제로 이제 베트남에 있는 생산법인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12월에 다녀왔고요. 베트남 이제 하노이 그 인근에 보시면은 그 박장성이라는 이제 그 지명이 있고 거기에 이제 빈옌지구에 동사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자료화면에 나가지만 ICH 큐브라고 해서 저렇게 이제 공장 이제 어떤 본관이죠. 그 위치를 좀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지나는 길에 사진도 이제 제공해 드렸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30분 정도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공항에서 ICH 큐브까지는 1시간 가는데 그 가는 이제 중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또 주요 고객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다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납품하는 이런 아마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 이제 공장을 이제 설립한 것으로 보이고 부지가 대략 한 13,000제곱미터였고 20년 상장을 하면서 공모자금 가지고 추가로 부지를 10,000제곱 더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을 계속 늘린 상태이고 역시나 주력 제품인 MFA, 친환경 필름 안테나나 전자파 차폐 가스켓 이런 것들 많이 만들고 있고요. 생산법인에 근무하는 인력이 한국에서 가신 분들이 한 12분 계시고 현지 이제 인력들이죠. 그렇겠죠. 그분들이 대략 4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베트남 현지에서는 생산성을 일단은 높이기 위해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베트남, 인도법인 이렇게 지금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직접 또 다녀와서 사진을 이제 찍은 거를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직접 방문을 하신 사진 후기도 봤고 어쨌든 삼성 디스플레이가 바로 옆에 있군요. 이 포인트도 중요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 상태나 실적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흑자 전환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저도 찾아보니까 작년에는 한 100억 정도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고, 근데 매출은 늘어나네요.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실적적 추이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 이제 기업들은 분석하실 때 매출도 줄고 영업이익이 줄면 그 회사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매출액이 계속 늘고 있는데 영업이익에서 흑자를 못 내고 있다. 그거는 뭔가 기업이 계속적으로 비용을 쓰면서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도 잘 보시면 22년도 매출액이 200억대, 그다음에 23년도 400억대. 이제 아직 집계 중이긴 한데 24년도 매출액 한 650억, 많게는 한 70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계속 늘고 있는 추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영업 이익이 계속 적자였기 때문에 동사가 영업이익 턴 어라운드를 좀 시키려고 지금 목표를 많이 두고 있는데 여튼 24년도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BEP 수준, 그러니까 손익분기점까지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자폭을 지금 많이 개선을 시킨 거죠. 당장 비교해도 24년도 마이너스 100억이었던 기업이 24년도에 지금 제로라고 할 경우에 100억 정도의 적자폭을 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적자폭은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고요. 25년도에는 매출액 한 700억에 영업이익
한 105억 정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치자면 한 15%를 지금 회사가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치 제품을 팔면서 이익률을 더 올리겠다, 그래서 매출을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여튼 회사 입장에서 턴 어라운드 해로 지금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때는 실적이 좀 개선되는지 이익이 좀 빠르게 증가하는지도 한 번씩 관찰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년에는 어쨌든 100억 이 적자가 좀 늘어나는데 그때는 뭐 생산 설비 늘리거나 인수한 기업도 있고 네, 뭐 이런 것 맞습니다. 때문에 아마 비용이 잡힌 것 같네요. 고정비들이 좀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ICH를 살펴봤는데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첨단 소재 쪽에서의 일단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러면서 올해 4분기 실적 체크를 해보면서 흑자 전환이를 조금이라도 전환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BEP 수준 맞출 수 있을지 여부 실적을 체크하면서 저희도 투자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모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기업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